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로엔이슈 임성지 기자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법과 또 사회 문제를 함께 다뤄주실 김도훈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도희 변호사입니다. 예, 변호사님 저희가 저번에 부정행위, 유책 사유에 대해서 네, 알아봤는데요. 그렇죠. 근데 부정행위나 유책에 대해서 찾으려면 증거가 필요할 텐데 그런 증거를 찾으려면 어떻게 좀 해야 되나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이제 부정행위, 이제 바람을 피시는 분들이 생각외로 잘 숨기고요. 네. 본인의 행동들을 조심하시기 때문에 증거를 찾는 건 쉽지가 않은데, 특히 2015년에 이제 간통죄가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이런 형사적으로도 이런 증거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요즘은 이 불법적으로 뭐 흥신소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많죠. 근데 불법적으로 흥신소를 이용하시면 일단 말 그대로 내가 불법적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위험성이 따르게 됩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하시는 방법이 이제 뭐 배우자의 휴대폰을 도청하거나 감청하거나 뭐 요즘은 이제 그 자동으로 녹음되는 어플을 설치하는 뭐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이 되고요. 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책 사유가 있더라도 또는 배우자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그 증거를 찾지 못하면 이혼하기가 좀 어려울 텐데 네. 어떻게 하든 불법을 하더라도 증거를 찾고 싶은 건 또 상대방의 입장 아닌가요? 그 당한 사람의 입장. 그렇죠. 그래서 뭐 불법적인 흥신소를 많이 이용하시는 거긴 한데, 그런 것들이 정말 위험성이 크거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흥신소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불법적으로 도청을 하거나 감청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뭐 자동차나 아니면 지갑 같은 데 위치 추적기를 부착해서 네. 그를 뭐 찾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위치를 이렇게 뭐 법적 근거 없이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렇게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경우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서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분명 그들도 이렇게 불법으로 찾은 증거가 불법이라는 거 알 텐데 왜 네. 이렇게라도 찾으려 할까요? 그만큼 증거를 찾기가 힘드니까 그렇겠죠.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증거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합법적으로 증거를 찾으시려면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걸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불법적인 도청이나 감청 그리고 위치 추적기는 안 되시고요. 또 배우자의 휴대폰이 잠겨져 있는데 뭐 패턴이나 비밀번호가 있는데 그것을 무단으로 풀어서 그 휴대폰을 보는 것도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형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이 되고요. 네. 그리고 휴대폰이 아니라 이메일이나 기타 SNS 등을 뭐 해킹하거나 해서 그런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도 정보통신망법에 위반이 돼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보통 미행이라고 하죠. 네. 그 배우자분을 따라가서 뒤에서 쫓아가서 이제 그 현장을 잡는 것. 그건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는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미행은 사실 뭐 형사적으로만 봤을 때는 가능은 한 거죠. 그럼 저희가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간통하는 두 사람이 뭐 호텔이나 모텔 들어가서 누워 있을 때 들어가서 몰래 사진 찍는 거 그 부분은 합법인가요? 몰래 사진을 찍는다. 아니면 문 열고 들어가서 뭐 문 열고 들어가는 것도 일단 뭐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요. 네. 그 부분은 조금 이제 그 모텔 주인이나 호텔 주인과의 뭐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뭐 동의받지 않고 들어가는 경우에 건전무 침입죄나 이런 또 제3의 또 처벌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사진을 찍는다. 뭐 보통 이제 초상권을 침해한다고 표현들 많이 하시는데 네.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은 형법상으로는 처벌이 되진 않습니다. 다만 뭐 그게 이제 성적으로 약간 뭐 모멸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면은 그 부분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민사적으로는 만약 초상권 침해나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법원은 이 합법적으로 증거를 채택하기 위해서 어떠한 좀 노력을 하고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나요? 그래서 저희 이제 민사소송법에서 정해놓은 절차는
증거 보존 신청이란 것이 있습니다. 증거 보존 신청. 네, 말이 뭐 쉽지는 않은데요. 말 그대로 지금 바로 당장 그 증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을 통해서 그 증거를 미리 확보를 하는 절차인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미행을 해서 모텔이나 호텔을 따라갔는데 그러면은 제일 필요한 게 뭐죠? CCTV겠죠. 그렇죠. CCTV에는 그 모든 장면이 나오니까 CCTV를 확보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모텔 사장님이나 뭐 호텔 사장이나 뭐 호텔 지배인에 찾아가서 CCTV를 달라고 하면 내어주진 않죠. 거의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게 뭐 영업상의 문제도 있고요. 나중에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빨리 법원에 증거 보존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CCTV 같은 경우에는 보존 기간이 뭐 짧으면 일주일, 길어도 거의 한 달을 넘지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그런 상황을 발견했을 때 법원에 증거 보존 신청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그 결정문을 받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업소를 찾아가서 뭐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집행관을 통해서 집행을 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 아무리 억울한 사연이 있고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도 불법적인 증거를 확보해서는 안 되고요. 변호사님께 말씀하셨던 증거 보존 신청입니다. 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